우리가 또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가 그 단맛이잖아요, 단맛. 단맛은 뭐 아주 아기 때부터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단맛도 소금처럼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에너지원. 에너지원이라. 그러니까 단맛이면 다 그냥 에너지원이야? 아니면 포도당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느끼니까 그냥 단맛만 나면 무조건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아마 단 거를 먹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우연히 뭐 과일이나 그런 거 먹어보면은 달았고,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번성하기 쉬웠을 거고, 점점 이제 단맛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누적이 됐겠죠. 당을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쉽게 얻으니까 몸 안에서도 이제 복잡한 고분자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얻는 것보다 애초에 분해된 걸 먹으면 입에도 달고 맛있는데 몸에도 빠르게 흡수되고 빨리빨리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분리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 입장에서도 좋은 게 그렇게 달달한 열매를 주면 동물이 먹고 씨를 뿌려주니까 저 안주현 선생님 책 제목이 생명의 언어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책이 어디 있나요? 저는 이 책 재밌어요. 생명의 언어들. 재밌어요. 당분도 동물에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생존. 식물에게는 번식이 되는 생존과 번식의 생명의 언어가 아닐까. 오. 아니, 우리 몸에도 혹시 그러면 피에도 뭐 당이 섞여 있다는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혈당. 아, 혈당.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 뭐 사슴피도 이렇게 보면 혈당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뭘 먹든지 간에 결국 소화해서 다 포도당으로 보내줘야 그 돼요. 거의 모든 생명체가 비슷해요, 그거는? 세포 수준에서는 다 처음에 출발은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아, 그래요? 근데 요즘 저속 노화의 핵심 주적이 아, 당을 멀리하라.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단당류들. 과당이 뭐 제일 위험하다고 네, 네, 얘기는 네. 했던 뭐 것 같은데. 과일 주스 같은 것들, 그래서 설탕 많이 들어간 것들. 네. 아이, 왜 그러세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빵 다 드셨어요, 또? 야금야금 다 드셨어 벌써. 아니, 이렇게 수북하게 있었는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소금 이야기할 때는 소금도 많이 먹으면 고통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럼 설탕의 단맛도 너무 양이 많아지고 농도가 진해지면 고통을 느끼나요? 진짜 단 초콜릿 먹으면 혀가 오그라드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먹는 당이라는 게 당 위주로 먹는다기보다는 보통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분해를 해서 당분을 얻는데 그렇게 중요한 당이면 왜 인간은 그 섬유질도 사실 포도당이 다른 방식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꺾였을 뿐이죠. 이거를 소화하는 거는 왜 만들어지지 못했을까요? 인간뿐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섬유질은 분해 못 하거든요. 초식 동물들은 미생물과의 공생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위 속에서 섬유질을 쪼개주면 그때 그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것도 이 미스테리인데 왜 동물 자체가 섬유질,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나 소화 체계를 진화하지 않고 미생물과의 공생을 택했을까? 이거는 미스테리죠. 그럼 예전에 조선 사람들이 가뭄 시기에 초금 목피를 먹었다 이런 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속담에 못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 게 배가 고파서 배는 채워야 되니까 포만감은 오겠죠. 그럼 많이 드셨는데 그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그 배출의 고통 찢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들의 찢어지는 상황들을 그렇게 이제 말로 표현한 것이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 그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한 프리바이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미생물들이 장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좋은 먹이는 우리가 소화를 잘하면 안 돼요. 다 소화해버리면 못 가니까. 그래서 적정량의 섬유질을 또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장에서 오래 남아있으면서 먹이가 되어줘야 적당히 되니까. 먹어야 되는데 또 현대인들은 요즘에 먹을 게 많아지니까 고열량, 소화 잘량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별도로 이 섬유질을 섭취하라는 말도 나오고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이 사실 건강에 적이 아닌데 건강에 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럼 혹시 동물들도 단맛은 느껴요? 왜냐면 동물들도 다 필요한 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곰이 꿀 좋아한다는 거 잘 알려져 있잖아. 푸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랬어요? 잡식 동물들까지는 되는데 철저히 육식하는 애들은 달달한 거 별로. 아, 예를 들어서 고양이과 동물들은 주로 고기만 먹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맛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 단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변이 생겨가지고 단맛 못 느껴요. 동물들이 어떤 맛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이거 알아보는 게 연구가 사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보통 유전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맛을 느끼는 수용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동물들 뭐 사람 포함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고양이과 동물들이 단맛 못 느끼는 것처럼 조류들도 단맛을 못 느낀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조류는 매운맛도 못 느끼잖아요, 걔네들. 근데 매운맛은 통증이니까 애초에 맛보다는 그래서 단맛을 못 느끼는데 특이하게 펭귄들을 봤더니 일반적인 조류랑은 또 다르게 단맛도 못 느끼는데 쓴맛, 감칠맛 이 세 가지를 다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먹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5가지 맛 중에 이 3개를 못 느끼니까 결국 남은 거는 이제 신맛하고 짠맛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구나. 펭귄은? 네. 되게 고통스러운 미각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얘네는 조류인데 왜 다른 조류랑은 다르게 더 많이 못 느끼게 됐을까를 이제 분석한 유전체 연구가 있었는데 그 맛을 느끼는 수용체들이 진화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빙하기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 못 느끼는 쪽으로 점점 사라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이제 2가지 맛만 느끼는 식으로 이제 진화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신맛하고 짠맛. 짠맛 2개만. 네. 느낀다는 게 좋아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걔네도 그냥 그 그러면- 맛을 감지한다. 엄청 단 거여도 먹지만 너무 짜면 못 먹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겠죠. 오히려. 근데 그 수용체가 있으면은 그 애가 실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맛을 추구하지 않겠어요? 아무 맛도 없는 거를 굳이 씹는 것보다는 뭔가 좀 좋든 싫든 간에 맛이 느껴지는 걸 좀 네, 먹고 싶어 하지 아무래도 않을까요? 느끼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인간도 쓴맛을 느끼지만 쓴맛을 선호하는 맛으로는 구분이 안 그건 이제 되잖아요. 구별의 목표겠죠. 하지만 우리 굳이 커피 마시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학습돼서 애호하게 된 거지. 어린애한테 커피 주면 못 먹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펭귄 나온 애니메이션 있었거든요. 마다가스카라고. 거기 보면은 펭귄 사총사가 나와요. 아, 마다가스카? 그래서 막- 네. 네. 걔네가 중간에 치즈볼을 엄청 좋아해서 치즈볼을 계속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쟤네 치즈 맛을 느끼나 이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짠맛으로만 먹는 거였구나. 치즈의 짠맛. 아니면 블루치즈의 신맛을? 와, 펭귄은 2가지 맛만 느낀다. 아니 어쩌면 그 남극 환경이라는 데가 막 음식이 막 상하거나 이런 건 없을 테니까 이렇게 음식 상했을 때 느껴지는 맛 같은 것까지 내가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렇게까지 또 먹이가 다양하지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 뭐 단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아, 펭귄은 2가지. 근데 나중에 막 이것저것 실험해 보려고 먹이는데 뒤돌아서 씩 웃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사실 느꼈어. 자, 여튼 이렇게 각자의 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들이 되곤 하는데 이 단 거는 지금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온 거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 제로 슈가니 당제로 이런 거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당은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단맛을 주는 거예요? 그 맛이라 구분되는 게 결국에는 수용체에 붙어서 우리가 이걸 인식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고요. 결국에는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라는 게 우리 혀에 있는데 설탕은 당연히 여기 굉장히 잘 붙고 과당도 굉장히 잘 붙죠. 근데 얘네들이 아니어도 좀 비슷하게 생긴 구조들, 화학 구조가 비슷해서 붙어서 자극은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단맛은 느끼지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얘네가 영양소나 에너지는 될 수 없는 거면 여기선 단맛을 느끼지만 속에서는 흡수되거나 뭐 에너지원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은 안 찌고 맛만 즐길 수 있다. 이게 사실 슈가프리로 사용되는 핵심적인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작용만 본다면. 근데 아, 이게 그래요? 좀 너무 맹신하거나 심각하게 이거 의존하면 문제지만 단순하게 기존의 혈당을 높이거나 아니면 체중을 증량시키는 그런 물질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몸에 부담은 더 아, 이런 것들은 정말 화학이 있어서 가능했네, 그죠? 적습니다. 이거 화학적으로 이렇게 다 연구한 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구조가 되어 있나? 근데 이거 그런 구조적인 연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사실 여기 사용되는 감미료들이 대부분이 의료용으로 연구가 시작됐던 거예요. 뭐 위궤양 치료제라든지 연구를 하다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먹어봤는데 단 거예요. 근데 약효는 또 높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단맛은 나는데 약효도 별로 없고 독성도 없으니까 차라리 감미료로 해볼까 해서 연구를. 지금 쓰는 모든 감미료는 단 걸 만들자라고 시작된 건 얼마 안 됐고 아, 재밌네요. 통용되는 건 다 이거 왜 달지 하면서 감미료가 됐어요. 아, 이거 왜 달지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이건 왜 달지가 밥 먹으러 갔는데 실험하고 손을 잘 안 씻고 간 거예요. 빵을 먹었는데 달아서 왜 달지 하고 와서 다시 찍어 먹어가지고 이게 단 거다.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네. 아, 그 너무 주먹구가 아니에요? 모든 이거? 과학자가 저러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아, 근데 그 단맛은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느꼈던 설탕의 단맛하고는 좀 달라요? 아니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인간이 구분할 수 없습니까? 다르죠. 구분을 충분히 할 정도로 달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합성 감미료나 인공 감미료는 왠지 좀 차가운 맛이 난다거나 끝맛이 좀 씁쓸하다거나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뭐 이런 거? 스테비아는 또 천연 아, 그건 물질이어서 좀 다른 보통은 거예요? 제외를 하고 보통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사카린. 근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원래 끝에가 쓴맛이 난다. 이게 사카린이 쓴맛 수용체가 같이 자극을 해요. 미세하게. 근데 실제 느끼는 거고 당연히 설탕의 맛이랑 달라서
잠깐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궁금한 게 콜라 이렇게 하나씩 부어놓고 바닥에 개미가 어느 쪽으로 모이는지 보면 제로슈가는 좀 외면하고 그냥 콜라 쪽으로 몰릴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제가 옛날에 보니까 당뇨라는 병을 처음 인류가 발견했던 그 계기가 사람들이 길에 남긴 오줌에 자꾸 개미가 모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왜 이 사람 오줌은 더 달지? 라고 해서 이제 알게 됐다고 해서 약간 제로슈가도 개미가 느낄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느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 안 못 느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개미들 있으면 좀 뿌려 넣어 보세요. 개미들도 그 당을 느끼는 수용차가 다 있는 거죠. 있고 이걸 개미들을 밥을 얼마나 안 준 다음 했냐에 따라 또 달라. 아 굶주리면 제로슈가라도. 굶주리면은 오리지널 쪽으로 압도적으로 가고. 아, 굶주리면? 아니면, 네. 아 오히려요? 더 원하니까. 당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찾아간대요. 이거 연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단맛만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럼 이 친구는 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뭐 충치 이런 거에도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뭐 자일리톨 이런 거 광고할 때 보면 걔도 참- 얘기하죠. 아, 맞다, 달지. 근데 그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치 유발할 균이 당을 먹고 끈끈이를 내놓는 건데 그 세균이 자일리톨을 당인 줄 알고 먹었는데 먹잇감도 안 되고 당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잘 자라지도 못하고 당도 못 만드니까 굶어 죽는, 충치가 그야말로 굶어 죽는 거죠. 그렇죠. 그 재밌는 게 인간도 이거 먹으면 오리지널 먹으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제로슈가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를 것 같은데 오른대요 이것도. 어떻게? 뇌가 단맛을 느끼는 것만으로 분비를 하도록 명령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오르긴 오른다고 너무 아무 상관없이 먹어도 되겠지 하면 안 된다고 재밌네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문 제가 봤어요. 제로 콜라를 먹어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먹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이걸 먹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나 제로 콜라 먹었어. 딴 거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 플러스 저런 요인이 더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네, 그런 경우 적지 않이 있죠. 푸짐하게 시켜놓고 음료수만 제로 이렇게 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제로 칼로리라고 하는 게 킬로칼로리 단위로는 첫 번째 숫자가 1보다 작아서 하면 그러는 거지 0칼로리는 사실 아닐 거예요. 네, 0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콜라보다 하여튼 굉장히 적은 열량일 테니까 다만 이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맛에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꼭 그게 이제 몸의 열량이나 아니면 뭐 당을 높이진 않지만 그 단맛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 단 거에 좀 중독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해서 단맛을 좀 땡기게 될 테니까 그러지 말고 단맛 자체를 좀 줄이라는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제로가 맛이 달랐잖아요 설탕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훨씬 많아요 일반 콜라보다. 아 진짜? 네. 카페인의 그 씁쓸한 맛을 숨기려 넣은 것도 있고 또 성분 보면은 그냥 콜라에는 인산 정도 있는데 구연산을 추가로 좀 많이 넣어요. 구연산은 뭐예요? 과일에 오렌지나 이런 데 들어있는 그 신맛 나는 성분이 구연산인데 아무래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려져요 산이다 보니까. 탄산도 일부러 더 많이 넣고. 아, 여기 정확히 써 있네요. 제로 콜라엔 구연산 나트륨 있고 카페인 가로 열고 향미 증진제. 그 많이 먹으면 이제 카페인 민감하신 분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안 드시는 게 좋지만 너무 단 게 많이 땡기고 난 콜라 먹던 습관이 너무 좀 세다 이러면 이제 이왕이면 제로 드시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정도 수준이겠군요. 근데 인간이 설탕을 먹으면 수천 년 정도지만 지금 이런 인공감미를 먹은 건 아직 한 세기가 안 됐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직은 인간한테 이게 정말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안 쌓인 상황 아니에요? 아스파탐은 그래도 웬만큼 확신을 하고 있고요. 40년 넘게 되고 이제까지 엄청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이거 암의 위험성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다 세계 기구에서 검증을 시작해요. 한 2년간 먹지 말아봐 하면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팀들이 실험을 잘못했거나 논문 해석을 잘못한 걸로 계속 이제 싸움을 해와가지고 검증할 만한 건 다 한 상황이라 아스파탐은 제일 안전하다고 많이 보고 다른 것들은 그래서 함부로 시도를 못하는 게 이거 지금부터 또 검증을 몇십 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지금 아스파탐하고 사카린 같은 건 특허 다 풀렸죠 완료. 아무나 이제 만들 수 있는 사카린은 거죠. 확실히 풀렸을 거고요. 다르게 걱정하는 분들은 이걸 우리가 먹고 소변을 배출하든 어떻게 하든 나가면 물을 타고 갈 텐데 그럼 생태계에서 이게 당인 줄 알고 섭취하는 다른 생명체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있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수크랄로스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들어있을 거거든요. 들어있어요. 수크랄로스가 설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중에 3개 부분만 염소로 바꾼 건데 얘는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논문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조류들이 이걸 섭취해서 설탕인 줄
줄 알고 더 이상 반응을 안 해가지고 말라 죽기 시작한다고. 말라 죽는다고요? 굶어 죽는 거지 진짜. 근데 이제 다른 종류 아스파탐 이런 거는 환경에 가도 문제가 없다가 지금까지 확인이.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은 하천에 뭐 좀 나가긴 하겠지만 그게 양이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죠. 왜냐면 우리가 먹고 어차피 소화가 안 되니까 다 배출이 되는 건데 소화가 안 되니까. 사실상 그냥 그대로 캔 따서 버리는 거랑 다 똑같은 수준이죠.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아, 이게 우리 몸에 소화가 안 되니까. 아, 그래서 그걸 먹고 애들이 좀 약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한국에서만 하루에 100에서 150톤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요? 사람이 먹고 그냥 배출하는 거나 그냥 버리는 거나 이런 지금 인공 감미료들이 아, 그래요? 하천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는 진짜 수천 톤이 나가겠죠 하루에도. 그 생태계 어떻게 이게 지금 될지는 실하진 않네요. 그래 뭐 인간에 대한 걱정보다 사실 생태계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공감미료는 이전에는 지구상에 없었던 물질이었던 거죠? 자연계에는 없었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단맛을 알게 돼서 생산하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제가 바라고 기대하기는 우리가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게 폐수 처리장에서 이 정도는 미생물의 분화가 돼서 아마 전부 다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희망적으로 보면 네네네. 아, 미생물들이 또 도와줘야죠. 역할을 해야죠. 해야죠. 근데 이게 제로슈가 많이 먹으면 배도 아파요? 화장실 계속 저도 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미생물들이 얘는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이걸 먹이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이게 들어왔을 때 얘네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얘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뭐 조석이 좀 바뀐다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 뭐 딱 이상한 뭘 하면은 배가 아플 수도 있겠죠. 아,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다. 보통 배 아프다는 건 제로 이런 음료보다는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군것질 재료나 이런 군것질 같은 것들. 왜냐면 얘는 아스파탐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이름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물질 같은데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 분해가 되긴 해요, 몸에서. 근데 뭐 소르비톨이나 뭐 이런 다른 감미료는 우리가 소화도 못하고 흡수도 못하니까 대장에 가 있는 멈추는 있는 동안에 농도가 높잖아요. 원래대로 이미 다 흡수돼야 될 놈들이 여기 가 있으니까 또 삼투압 때문에 주변에서 물을 빨아들여요, 안쪽으로. 그러면 다 설사가 돼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라는 게 소화를 못해서 물이 흡수돼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설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복통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